안녕하세요. 국방 이슈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지식을 쌓고 유식해지자. 박창식의 K국방입니다. 12.3 계엄 내란 사태 와중에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북풍 의혹이 여러 건 불거졌는데요. 오늘은 북풍 의혹의 내용과 한국 현대사에서 북풍 논란의 역사, 북풍 때문에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위험성, 외국에서는 실수로 전쟁을 하지 않도록 어떤 안전장치를 두고 있는지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처음 받은 제보는 체포조가 온다가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였습니다.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이 조국, 양정철, 김어준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진입을 하다 도주한다. 3.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4.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잠시 부연하자면 한동훈 대표의 사살은 북한의 소행으로 몰기 용이한 여당 대표이고 조국, 양정철, 김어준의 구출 작전의 목적은 후송하는 부대에 최대한 피해를 주어 북한이 종북 세력을 구출하는 시도를 하였다고 발표한다. 미군 몇 명을 사살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북한산 무인기에 북한산 무기를 탑재하여 사용한다. 12.3 내란 사태 와중에 한국군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여러 건 불거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필요에 따라 비상계엄 명분으로 활용하려고 군 당국이 남북한 국지적 충돌을 시도한 것 아니냐라는 건데요.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릴 때 풍선을 띄운 북측 지역의 원점을 타격하라고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거나 평양의 무인기를 우리 쪽이 침투시켰다거나 하는 설들을 국회 국방위원들이 제보를 토대로 주로 제기했죠.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수첩에 북방 한계선 NLL이라고 부르죠. 여기에서 북한 공격 유도라고 적어 놓았음을 경찰이 확인하고 수사 중입니다. 설만이 아닙니다. 현장도 있습니다. 해병대 부대는 지난해 11월 27일 백령도에서 K9 자주포 200여 발을 해상으로 사격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서해 남북 접경 수역은 육지의 군사 분계선과 달리 남북한 사이에 합의된 경계가 없죠. 해상으로 사격하면 왜 우리 수역으로 포를 쏘냐라고 반발하면서 남한과 북한이 서로 다투기가 쉽습니다. 2010년에 북한군이 연평도를 포격할 때도 한국군의 해상 사격 훈련을 빌미로 삼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충돌을 피하려고 해병대가 장비를 육지훈련장으로 옮겨놓고 훈련하기도 했죠. 11월 27일 해병대 해상 사격은 결과적으로 무슨 일은 없었지만은 아슬아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과 11월에는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해서 우크라이나 전선에 병력을 파견하는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우리 대표단을 보내서 브리핑을 시키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서둘러서 통화했습니다.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제공하고 군사 요원을 파견하겠다고 부산하게 움직였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이것도 우크라이나 전선으로부터 전쟁 비슷한 기운을 한반도로 끌어들여 오려던
속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국 현대 정치사를 보면 과거에도 북한 변수를 정치에 이용하려고 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북한 바람을 일으킨다는 뜻에서 이것을 북풍 사건이라고 불렀죠. 1997년 대선 때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저지른 총풍 사건이 특히 유명한데요. 당시에 청와대 행정관과 국가안전기획부, 지금의 국가정보원의 전신입니다. 그 기관의 공작원들이 북한 인사를 만나서 판문점에서 무력 시위를 해달라라고 요청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이 해당되는 실무 가담자만 처벌했고 정말 중요한 배후 인물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수사 당국이 요즘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을 북한 공격을 유도하는 데 써먹으려고 했는지 아닌지도 수사 대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사 당국은 북한 공격 유도설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관련자한테 외환 유치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란죄가 우리나라 내부에서 헌법기관을 정지시키려고 한 죄라고 하면 외환 유치죄는 외국으로부터 전쟁을 불러오는 죄입니다. 내란죄보다 훨씬 무겁고 나쁜 죄이죠. 아무쪼록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면 좋겠습니다. 외환 유치죄를 만약에 확인한다면 관련자들을 강하게 처벌해서 다시는 누구도 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교훈을 남겨야 합니다. 외환 유치죄는 없었다라고 수사당국이 확인한다면 그것도 다행입니다. 해당하는 군부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전쟁은 너무나 중요하고 위험한 문제입니다. 전쟁에 질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전쟁에 이긴다 하더라도 국민 대다수가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가는 국민 의사를 결집해서 전쟁을 하겠다고 단호하게 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특정 정치인이나 소수 몇 사람이 자기 이익 위주로 판단해서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전쟁을 유발하면 곤란하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둬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헌법에 따라 의회가 전쟁을 선포하고 군사 예산을 승인하며 전쟁에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을 하려면 의회 결정을 통해서 시작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미군 최고사령관으로서 군사 작전을 수행할 권한을 가집니다. 전쟁을 결정할 권한은 의회가 행사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권한은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미국에서는 견제와 균형 체제를 만들었죠. 네, 맞습니다. 의회와 대통령이 전쟁 권한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기도 합니다. 사례가 있는데요. 2011년에 테러리스트가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건물을 공격해서 수많은 사람이 숨진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죠. 이 사건 이후에 미국 의회는 대통령한테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군사작전을 승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Authorization for Use of Military Force, 영어 약자로 AUMF라고 부릅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한테 군사작전을 수행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죠. 그 뒤 이 법률을 토대로 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중동 지역 무장 세력인 ISIS를 상대로 한 군사작전을 확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때 2020년에 이란의 군 고위 인사인 카셈 솔레이마니를 공습을 가해서 죽였죠. 그런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길어졌습니다. 미국 의회는 전쟁이 너무 길다, 전쟁을 종료하자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은 아니다라고 반대해서 오랫동안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데요. 요즘 미국 의회는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국방 운영을 통제하는 장치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지금 말씀하신 국방수권법입니다.
영어로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라고 부르는데요. 미국 국방부와 연방정부의 국방 관련 예산과 정책을 규정하기 위해서 미 의회가 매년 만드는 법입니다. 이 법은 미국 국방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군사예산, 군인들한테 주는 급여, 군사작전, 동맹과 외교적 군사협력, 국방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들을 세세하게 규정합니다. 예를 들면 2021년 국방수권법을 보면요. 주한미군 병력은 28,500명 이상을 유지하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계 여러 지역의 미군 기지의 숫자, 규모, 군사력 사용 원칙 등을 이 법에 규정하고 있는 거죠. 국방수권법을 보면요. 군사력을 행정부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군사력 사용 원칙은 의회와 반드시 합의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비슷하게 국군조직법 같은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보면요.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은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법률은 국회가 만들죠. 국군 운영에 관한 사항도 이 법에 따라서 국회가 세밀하게 관여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국방 예산만 해도요. 미국처럼 사용 방향을 세밀하게 정하지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항목별 금액을 책정한 수준으로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가 그 상태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시킵니다. 우리나라도 법으로는 국회와 행정부가 군사력 사용을 합의하라고 규정을 해놨는데 이 규정이 미국과 비교해보면 그저 문의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대통령과 국방부 중심으로 일방통행하는 일들이 많은 거죠. 남북한 사이에 우발적 충돌을 막는 안전장치인 9.19 군사합의가 있는데요. 이 합의를 윤석열 정부가 효력 정지시켰고 북한도 무효화해서 지금 합의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과 이 정부의 국방부 장관들은 남북한 사이의 군사 직통 전화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북한도 직통 전화 유지에 협조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안보 업무의 목적이 뭔가요? 평화를 유지하는 거죠. 안보 업무의 목적인 평화관리 장치를 유지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성과를 내지 못했고요. 북한도 이 시기에 대화에 나서지 않았죠. 그러던 끝에 윤석열 정부가 불법 비상계엄을 실시했습니다. 그 배경에 북풍 의혹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혹들이 불거진 거죠. 미국 제도에 비춰본다고 하면 9.19 군사합의 그리고 군사 직통 전화를 유지한다. 이런 내용들은 의회가 만드는 국방수권법에 포함시킬 사항입니다. 행정부 선에서 알아서 할 일이 아니고요. 국회가 관여하고 국회와 행정부가 합의해서 추진해야 될 영역입니다. 전쟁은 중요하고 위험한 문제입니다. 특정한 정치인과 소수 몇 사람이 잘못 판단해서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외국은 대개 안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12.3 계엄과 내란 사태를 계기로 해서요. 군사력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책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